벌써 마지막 날에 저희가 네이버 검색 광고 마스터하기로 주제로 돌아왔어요. 아무래도 이제 여름철이 또 다가오고 광고를 다시 새로운 분기가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하니까 시작하는데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실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오늘 네이버 검색 광고 좀 대략적으로 어떤 검색 광고에도 유형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유형이 있고 그거에 맞춰서 좀 어떻게 업종별로 좀 시작을 하면 좋을지 저희가 한번 오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왜 이 네이버 검색 광고가 중요할까요? 물건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은 니즈에 알맞은 키워드들을 검색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더운 여름날, 이제 여름이 다가오니까 여름날이 다가올 때 휴대용 선풍기 같은 게 필요하다면 필요하죠. 사무용 선풍기, 휴대용 선풍기, 무선 선풍기 등 이제 구매하고 싶은 소비자의 니즈에 맞는 제품들을 아무래도 검색 플랫폼에 검색을 해보는 경우가 늘겠죠. 네. 또한 이제 굳이 판매 직종이 아니라 서비스 직종에서는 이제 더운 여름날을 맞아서 에어컨을 수리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청소 꼭 필요하잖아요. 청소 같은 부분이나 그렇죠. 네. 아니면 설치와 같은 키워드를 검색해서 정보를 탐색하듯이 이렇게 네이버 검색 광고를 통해 정보를 탐색하던 소비자들을 실질적인 구매 및 전환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네이버 검색 광고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아요. 이게 다른 매체도 아니고 왜 네이버라는 플랫폼을 사용했느냐라고 물었을 때는 솔직히 모든 연령층에서 남녀 성별 구분 없이 가장 많이 활용을 하시고 있는 매체가 네이버이기도 하고 간혹 이제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구글에서 이제 그냥 서칭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아직도 네이트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국내 점유율 상에서 네이버가 가장 많은 검색 쿼리량과 좀 그런 니즈를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색 광고를 만약에 집행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게 네이버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까 예를 들었듯이 탁상용 선풍기 아니면 무선 선풍기 요런 거 아니면은 에어컨 수리 요런 검색어 키워드를 통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제 찾는 유저들에게 내 광고를 보여주고 내 사이트로 유입시켜서 이제 구매 전환이나 문의로 이제 만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네, 네이버 검색 광고는 한 가지가 아니라 다양한 유형이 있잖아요. 진짜 되게 많은 비즈니스 목적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유형이 조금 다양하게 진행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 어떤 유형이 있고 그 유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상황에 어떤 업종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네이버에 어떤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약간 최상단에 뜨는 광고 영역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광고가 그게 파워링크인데 저희가 한번 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딨죠? 여기요. 저희가 미리 준비를 조금 해놓기는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카페 창업이라는 키워드를 이제 검색을 했는데 요렇게 최상단에 뜨는 광고가 파워링크 광고예요. 그래서 이제 무슨 키워드를 자기가 원하는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아무래도 가장 먼저 노출이 되기 때문에 엄청난 노출수랑 이제 높은 클릭률을 조금 확보할 수 있는 광고 영역이기도 하죠. 그리고 뭔가 카페 창업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가장 1위에 떠. 그러면은 이제 여기 되게 괜찮은 브랜드인가 보다. 카페 창업할 때 뭔가 좀 더 신뢰성이 가는 광고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브랜드 인지도 확산이나 신뢰도 측면에서 브랜딩을 하고 싶다면 파워링크에 이제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최상단에 노출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키워드를 저희가 이제 카페 창업에 맞춰서 검색을 했듯이 DB 업종에서 네이버 파워링크를 활용을 하면은 되게 좋아요. 특히 이제 소비자들은 서비스를 찾는 경우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특히 DB 업종에서는 이제 급하게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가 그쵸. 있는데요. 예를 들면 컴퓨터 하고 있는데 갑자기 컴퓨터가 망가진다든지 그쵸. 아니면 씻고 있는데 갑자기 수도가 고장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컴퓨터 수리 이렇게 치겠죠? 맞죠. 그럼 또 여기 떠. 맞아요. 상단에 이렇게 뜨면은 나 지금 수리 급한데 당일 처리 긴급 출동이 되네? 이러면서 그쵸? 문의를 남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뜨고 바로 최상단에 나오기 때문에 더 높은 클릭률과 전환율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까 검색했듯이 창업과 같이 이제 창업은 이제 돈도 많이 들어가고 고관여 상품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검색을 해서 되게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페 프랜차이즈 창업 이렇게 검색됐을 때 최상단에 노출된다면 자사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정보 탐색에 유리한 고점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맞아요. 근데 이게 네이버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CPC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CPC라는 거는 이제 클릭당 비용을 뜻하는데 이게 클릭 한 번 하면은 비용이 소진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CPC가 어떻게 측정이 되냐면 순위랑 품질 지수를 고려를 해서 이제 CPC랑 이제 품질 지수를 포함을 해서 순위가 결정이 되는데 CPC가 당연히 높으면 높을수록 높은 순위에 노출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적절하게 이제 광고 비용이 좀 너무 많다. 라고 하면은 무조건 1위 상위 노출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브랜드 상황별로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그렇게 1위로 무작정 노출시킨다고 꼭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CPC 형식 광고에서는 좀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메인 키워드랑 더불어서 자사 맞춤 좀 세부 키워드를 발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뭐 예를 들어서 세부 키워드 같은 그러니까 메인 키워드가 뭐고 세부 키워드가 뭐냐라고 아예 감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메인 키워드는 뭐 카페 창업, 카페 프랜차이즈 창업 요렇게 좀 누구나 알만한 큰 타이틀의 키워드 그리고 보통은 검색 쿼리량이 높은 키워드를 뜻하고 좀 세부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좀 앞뒤로 확장돼서 검색량이 조금 적어도 구매 니즈나 좀 문의를 할 만한 의도가 많이 담겨있는 키워드를 세부 키워드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계속 이런 창업이나 DB 쪽으로 키워드 예시를 들었으니까 요게 메인 키워드라고 하면은 세부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뭐 3천만 원 카페 프랜차이즈 창업 이런 식으로 내 자본이 지금 3천만 원인데 카페 프랜차이즈를 창업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 좀 더 세부적으로 검색을 하겠죠? 그럼 그게 바로 세부 키워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부 키워드를 무조건 메인 키워드를 써서 좋을 때도 있지만 너무 그냥 카페 창업 한번 해볼까? 하고서 카페 창업을 검색하는 유저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근데 3천만 원 카페 프랜차이즈 창업은 내 자본이 지금 3천만 원 있고 카페 중에서도 개인 카페가 아니라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고 싶어 하는 유저들이 검색을 하기 때문에 전환율은 더 높을 수 있어요. 노출수는 낮고 CTR 낮출 수 있지만 CTR이나 CVR은 조금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세부 키워드를 확장하는 게 중요하다. 그 대신 CPC는 메인 키워드 대비해서 훨씬 저렴할 테니까 자사 맞춤 세부 키워드를 발굴하는 게 중요한데 요 세부 키워드 발굴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처음에 키워드를 세팅한다 라고 하면은 계속 창업으로 예시를 들었으니까 한번 계속 들어볼게요. 그렇다 치면은 뭐 소구점을 이제 쫙 추출을 하는 거죠. 우리 자사 혜택, 이번 달 자사 혜택, 그리고 이번 달 최대 창업 비용, 뭐 최소 창업 비용, 그리고 뭐 우리는 디저트가 되게 주력이야. 아니면 주력 메뉴가 되게 우리는 카페인데 와플을 되게 잘 팔리는 창업이야 하고 하면은 뭐 와플 전문 디저트 카페 창업 아니면 4천만 원 카페 창업 아니면 30대 여자 퇴직 후 카페 창업 이런 식으로 조금 자사가 어필할 만한 소구점을 쫙 추출을 해보고 그 앞뒤로 확장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키워드 전환 이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전환 키워드가 프랜차이즈 창업이랑 떡볶이 창업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은 프랜차이즈 떡볶이 카페형 창업 뭐 이런 식으로 전환 키워드 메인급의 전환 키워드더라도 그 메인과 메인을 합쳐서 세부 키워드를 확장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광고를 시작하신다. 근데 세부 키워드를 확장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자사에 뭔가 맞춤 소구점을 쫙 추출을 하신 후에 앞뒤로 세부 키워드를 확장하시는 걸 추천을 하고 광고 집행 이력이 조금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전환 데이터가 있는 키워드들끼리 그게 아무리 메인 키워드일지언정 요 둘끼리 조합을 해보고 1번, 3번 1번, 4번 이렇게 좀 조합을 해보신 다음에 세부 키워드를 확장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맞춰서 메인 키워드와 세부 키워드의 예산 비율도 좀 다르게 조정을 한번 해보시고 만약 제가 집행을 했던 카페 창업 광고주 같은 경우에는
메인 키워드에서 조금 낮은 아무래도 입작가가 부담이 되다 보니까 세부 키워드에서 상위 노출을 시키고 메인 키워드는 하위 노출을 하는 전략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메인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쿼리량도 높고 노출량도 높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환은 메인 키워드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상위를 노출을 시킨다고 해서 무작정 그렇게 전환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세부 키워드를 검색을 했다가 메인 키워드로 넘어와서 전환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운영을 먼저 해보시고 예산 비중을 다르게 한다든지 좀 그런 것들을 자사에 맞춰서 좀 조정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먼저 키워드에 대해 말씀을 주셨는데요. 또 키워드만큼 파워링크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또 확장 소재인데요. 그렇죠. 확장 소재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확장 소재가 뭐냐고 물어보시면은 이제 확장 소재는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나 아니면은 밑에 이벤트 이런 거. 것들을 모두 통틀어서 확장 소재라고 부르는데요. 네. 뭐 추가 제목, 추가 설명, 서브 링크, 이미지, 블로그 리뷰 이런 다양한 것들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사가 이제 광고를 통해서 상단에 노출되었는데 자사 이미지도 없고 정보도 하나도 기입이 안 돼 있으면 오히려 상단에 띄워놓는데 아무것도 없네. 정보를 그렇죠. 얻어갈 것도 없고 뭔가 부실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사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도 있게 됩니다.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확장 소재는 우리 이제 아까도 키워드처럼 우리 자사에 맞는 소구점이 드러날 수 있는 확장 소재거나 이런 포인트들을 담아서 등록하는 것들이 좋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뭐 이게 꼭 있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이게 없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닌데 어쨌든 한번 이렇게 좀 작은 키워드에서 최대한 많은 자사의 정보를 노출해서 유입을 시키는 게 그러니까 광고를 보고 우리 사이트로 유입할 만한 요소를 여기 다 녹여내야 돼요. 그러니까 호기심을 유발할 만한 정보를 기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딱 봤을 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예시로 그냥 들어볼게요. 근데 일매출 가능합니다. 근데 그럼 일매출이 얼마인지 그러면은 얼만큼 최저 비용으로 가능한지 만약에 있다면 요 정도 비용이면 해볼 법한데? 라고 유입되는 유저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성 홍보 문구가 될 것 같고 이미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외관 사진으로 했을 때랑 아니면 메뉴 사진으로 했을 때랑 또 이게 효율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변경해 가면서 테스트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요런 거 이게 서브링크죠. 네. 그래서 이런 거를 클릭을 했을 때 브랜드 소개 페이지가 바로 나오고 이런 거 클릭을 했을 때 여기 카페 메뉴가 짜르르 나온다면은 이탈률이 확실히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랜딩도 그냥 무작정 메인 페이지로 걸어두기보다는 이렇게 서브링크를 활용을 하고 싶다 하면은 서브링크 제목에 맞춰서 랜딩 페이지도 각각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스 연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레이스를 이제 여기 광고에서 직접 운영 중인 플레이스가 있다면 연결을 해요. 그러니까 플레이스 광고를 하는 게 아니고 플레이스를 확장 소재에 등록을 하면은 플레이스 내부에 이제 등록된 사진들이 이렇게 좀 짜르르 뜨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고 확장 소재니까 이제 이커머스도 한번 좀 해볼게요. 그러면은 요즘에 뭐 사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요즘에 수박 주스? 수박 주스. 그러니까 이커머스긴 한데 수박 주스 그러면은 아까 우리 예시로 들었던 거 뭐 선풍기 이런 걸로 할까요? 네, 좋아요. 그러면은 뭐 탁상용 선풍기 이렇게 해볼게요. 탁상용 선풍기라고 했을 때 이커머스죠. 근데 오케이. 이런 거 했을 때 요렇게 이미지가 3개 뜨잖아요. 이런 거는 이미지형 서브링크예요. 그래서 아까 서브링크는 이게 기본 서브링크였는데 이거는 이미지형으로 등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또 이렇게 노출시켰을 때 확실히 더 많은 정보를 또 노출시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쿨미스트 기능을 그냥 이렇게 했을 때는 모를 수 있어요. 어떤 건지 잘 그쵸? 예상이 안 가니까요. 어떻게 발사가 되는 거지? 아니면 바람이 20m 어떻게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무선 뭐 약간 요렇게 좀 궁금증이 자아낼 수 있는데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쿨미스트 기능 괜찮은데? 하고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도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옛날에는 가격 링크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가격 링크를 활용을 못하게 되어 있어서 가격 링크는 또 다른 부분으로 넘어갔고 확장 소재는 요 정도. 그래서 요런 것도 이제 뭐 선풍기도 각자 다른 유형의 선풍기를 이제 뭐
제시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요렇게 기획 뭐 아니면은 요렇게 다양하게 니즈에 맞춰서.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 좀 활용해 보면은 분명 CTR 개선 확실히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파워링크에 대해 말씀을 드렸으니까 또 네이버 검색 광고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쇼핑 그쵸. 검색에 대해서 이야기 검색 광고.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쇼핑 검색은 네이버 쇼핑에서의 상단 노출을 시켜주는 광고인데요. 이제 파워링크랑 마찬가지로 똑같이 CPC 형태로 과금이 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파워링크는 위에서 보셨듯이 주로 텍스트 위주로 뭐 2025년 신제품 더 강하고 똑똑하고 조용하게 출시된 탕수육용 선풍기 이런 식으로 아유 발음이 꼬이네요. 주로 텍스트 위주로 내용을 전달했다면 쇼핑 광고는 이제 이미지 중심으로 클릭을 유도하는데요. 보시면 확실히 이미지가 조금 더 눈에 들어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에 파워링크는 DB에서 조금 더 효과적이었다면 이제 이씨 업종에서 조금 더 높은 효율을 보이는 게 바로 쇼핑 검색인데요. 실제로 쇼핑템에 들어가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직접 구매 의사를 가지고 해당 키워드를 검색한 그쵸. 후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적절한 키워드 세팅과 제품이 드러나는 이미지 컷을 등록했을 때 더 높은 전환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제품을 좀 직관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소재를 좀 활용을 하시는 게 좋고 요렇게 좀 만약에 흰색 배경이랑 요렇게 하이라이트 처리된 배경이랑 효율이 또 다를 수 있고 이렇게 단일 제품으로 노출시켰을 때랑 다양한 뭐 색상이 있음을 표현해주는 이렇게 세 가지 상품을 노출했을 때랑 또 되게 다를 수가 있어요, 효율이. 뭐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A/B 테스트 파워링크랑 비슷하게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확장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홍보 문구로 활용할 수 있죠. 이거랑 그리고 이제 구매 몇 건 일어났고 리뷰 몇 건 있는지를 드러내는 게 이제 확장 소재예요. 그래서 확장 소재 같은 경우에는 뭐 타 경쟁사 대비해서 자사가 어떤 거를 이제 좀 어필할 수 있는지를 좀 드러내면 좋겠죠. 그래서 뭐 여기 탁상용 선풍기를 쳤는데 딱 여기 휴대용 탁상용이라는 확실히 키워드가 들어가니까 확실히 구매를 하고 싶어져요. 뭔가 눌러주고 싶어지기는 하죠. 그리고 여기 자사를 이제 소거할 수 있는 대용량 배터리 저소음이래. 그러니까 주로 이제 탁상용이나 휴대용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에 타고 다니거나 아니면 사무실용으로 쓰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용량도 대용량 배터리고 소음도 적대. 그러면은 확실히 지금 이런 홍보 문구가 없었을 때랑 있었을 때 좀 느낌이 확실히 다르죠. 또 약간 더 클릭해보고 싶고 그쵸, 사고 싶고 뭔가 괜찮은데 얼마지? 뭔가 더 보게 된단 말이죠. 아니면은 이런 컬러 소구점. 여기 이제 이 회사의 소구는 컬러라는 거야. 좀 귀여운 거죠. 그래서 뭐 만약에 20대 30대 여성들이 좀 키치키치한 뭐 아니 그런 좀 아이템을 찾고 있다라고 하면은 뭐 여기 키치펜 요런 거를 이제 키워드도 확장하면서 요렇게 또 요 제품명이랑 홍보 문구랑 이제 또 T&D가 맞게끔 좀 설정을 해두는 경우가 있고 여기는 이제 아예 심플하게 안 해놨죠. 아니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 특가 할인 이벤트를 한다. 그래서 각자 이제 뭐 소구점에 맞춰서 여기 소구점은 컬러, 여기 소구점은 대용량 배터리랑 저소음, 여기는 이제 할인하고 있다. 요거를 각자 녹여내면 좋을 것 같고 구매 같은 경우에는 여기 4점, 130 요렇게 좀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좀 만약에 1, 2등이 있어요. 근데 1등이더라도 구매 수가 없어. 아니면은 리뷰가 되게 낮아. 라고 하면은 노출시켰을 때 오히려 2등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무작정 노출시키는 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 구매랑 리뷰 수 좀 평점을 노출시켰을 때 자사가 이득일지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좀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또한 이렇게 이제 선풍기로 예시를 드셨으니까 이제 선풍기 같은 경우에 이제 선풍기에 노출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또 선풍기가 아니라 약간 좀 우리는 탁상용 선풍기인데 좀 이제 별개 이제 엄청 큰 선풍기 이런 거에도 가끔 노출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쵸. 그렇다면은 그런 키워드에 노출이 되면은 우리 탁상용 선풍기니까 아무래도 니즈에 맞지 않은 소비자들이 들어오면은 오히려 클릭 비용만 나가고 그렇죠. 전환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 실제로 어떤 키워드로 이제 쇼핑 검색을 보고 들어왔는지가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자사의 키워드와 관계가 없는 제품과 관계없는 키워드가 있다면 제외 검색어를 제외 키워드를 걸어 두시는 게 더 효율적으로 쇼핑 검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게 딱 예시가 적절했던 것 같은 게
탁상용 선풍기를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랑 그냥 선풍기를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랑은 저는 좀 니즈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선풍기는 우리 진짜 뭐 집안용일 수도 있는데 탁상용은 딱 휴대용 그리고 사무실용으로 니즈가 되게 확실하단 말이죠. 근데 검색 쿼리량이나 CPC 단가는 선풍기가 훨씬 비싸요. 근데 선풍기를 라는 키워드에 이 탁상용 선풍기 상품이 노출이 됐을 때 구매 전환이 안 일어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면은 불필요한 클릭, 불필요한 노출이 되기 때문에 품질 지수 같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무작정 처음부터 제외를 걸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전환이 일어날 수도 있어. 하지만 좀 너무 불필요하게 노출이 되고 소진이 되는데 뭐 한두 달 동안 데이터를 봤는데 선풍기라는 키워드에서 전환이 없다. 그럴 때는 과감하게 제외 키워드를 걸어주시는 게 좋고 전환은 되는데 막 12알이 1%, 2%, 그러니까 너무 아니면 0. 몇 %로 되게 낮은 확률로 이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저는 우선은 제외를 걸어요. 우선 제외를 걸고 하위 노출용으로 선풍기 이제 키워드 유입용으로 저단가로 이제 그냥 만약에 뭐 100원, 200원으로 선풍기라는 키워드에 얻어 걸렸을 때 로아스는 되게 높게 측정이 될 거예요, 분명. 그런 용어로 이제 따로 그냥 그룹핑을 하시는 게 낫지. 똑같은 CPC, 똑같은 그룹에서 선풍기라는 키워드랑 탁상용 선풍기라는 키워드랑 같이 노출시켰을 때 효율이 안 좋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예시로 이렇게 선풍기를 들었지만 많은 업종에서 좀 제외 키워드를 활용해 주시는 게 좋고 이렇게 제외 키워드를 활용하는 예시에는 첫 번째 이렇게 저효율 좀 제거하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그룹핑에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탁상용 선풍기 제품을 그룹핑을 할 때 키워드를 잡을 때 첫 번째 탁상용 선풍기를 잡았고 두 번째 사무실용 선풍기 이렇게 잡았어요. 근데 이제 키워드를 나열을 할 때 어쨌든 정보 제공을 위해서 뭐 사무용 사무실용, 탁상용 선풍기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를 노출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나열은 해놨지만 잡히는 키워드로는 탁상용 선풍기를 잡히고 싶게 한다면 이제 그 탁상용 선풍기 그룹에 사무실용 선풍기를 제외 키워드를 걸어서 노출은 되지만 검색은 안 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제외 키워드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는 첫 번째 아까 말한 것처럼 불필요한 비용과 노출을 방지하는 용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좀 그룹핑을 할 수 있는 용도로 활용을 하면 훨씬 좋겠죠. 그래서 제외 키워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 이제 또 다른 검색 광고 유형에 대해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다른 검색 광고 유형 중에는 또 이제 브랜드 검색 광고가 있는데요. 이제 브랜드 검색 광고란 자사의 브랜드 혹은 브랜드에 연관된 뭐 브랜드 제품이라든지 브랜드 키워드들을 검색했을 때 최상단에 뜨는 광고를 말하는데요. 이제 브랜드의 공식 정보 및 그 브랜드마다 이제 아까 말씀 주셨던 문의하기라든지 아니면 뭐 제품이 있다면 뷰티 쪽이라면 스킨케어, 뭐 색조 이런 식으로 다양한 채널을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광고라는 장점이 있는데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 검색 시에 해당 브랜드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먼저 파워링크와 검색 쇼핑 광고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파워링크 혹은 쇼핑 광고를 진행해 보았을 때 혹시 전환이 대부분 자사명이나 브랜드 키워드에서 이루어진다면 저는 오히려 브랜드 검색 광고도 같이 진행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파워링크 쇼핑 검색과 다르게 브랜드 검색 광고는 CPT로 한 달 최소 비용 60만 원으로 선결제해서 진행이 되는 시스템인데 그렇기 때문에 실제 앞에서 진행했던 파워링크나 쇼핑 검색에서 자사명으로 이제 전환이 일어났는데 그 전환이 일어난 비용이 한 달간 클릭된 비용이 60만 원보다 높게 되면은 오히려 더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브랜드 검색 광고를 이용했을 때 더 비용적인 측면으로도 이득을 볼 수 있고 아니면 신뢰도 부분에서도 조금 더 와닿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브랜드 검색 광고를 한번 진행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맞아요. 지금은 진짜 대형 브랜드 나이키로 예를 들었을 때 이렇게 뜨는 게 이게 지금 브랜드 광고인 거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최소 비용 60만 원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이게 브랜드 검색 광고에는 저희가 설정할 수 있는 자사 관련 키워드가 30개가 돼요. 사실 30개. 그래서 최대 30개를 합친 검색수 커리량에 따라서 광고 비용 단가가 달라지고 그리고 노출시키는 유형도 조금 달라져요. 뭐 이렇게 기본형으로 노출시키는 게 있고 아니면 탭이 여러 개 있는 좀 그게 소재별로 또 단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단가는 최소 비용은 60만 원이지만 검색 쿼리량이랑 소재 유형별로 단가가 또 상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브랜드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브랜드 신뢰도나 브랜딩 측면에서 확실히 좀 있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뷰티 업종, 제 생각에는 뷰티 업종인데 좀 자사명에서 꽤 컬이량이 그래도 조금 낮을지언정 뭐 올리브영이 입점을 했다거나 아니면 좀 브랜딩에 신경을 써야 되는 좀 그런 업체라면 검색 컬이량이 낮더라도 이런 브랜드 검색 광고를 한번 활용을 함으로써 사람들한테 좀 신뢰감을 주면 좋을 것 같고, 브랜드 검색 광고도 한 번 세팅해두고 수정을 안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브랜드 검색 광고 되게 단가도 은근 비싸고.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잘 활용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봤을 때 저희 내일부터 7월이죠. 7월 세일 들어가는 게 있어. 그러면은 뭐 7월 자사몰 한정 빅세일 뭐 이런 식으로 문구를 넣고, 이거 이미지도 뭐 7월 빅세일 뭐 이렇게 하고 밑에는 이제 세일 품목들을 좀 나열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 몇 퍼센트 세일하고, 아니면 신제품이 뭐 나타났을 때 뭐 신제품 출시, 그럼 여기 신제품 메인에 걸어두고 이런 식으로 좀 세일이나 신제품 아니면 조금 분기별로 모델 컷이 바뀐다라고 하면은 모델 뭐 컷도 좀 변경을 해주시면서 소재도 좀 적극적으로 변경해가면서 활용해 보면은 자사 같은 뭐 유저들 같은 경우에도 맨날 똑같은 이제 그런 것만 있다가 새로운 게 갑자기 바뀌어서 그러면 이게 뭐지 하고서 유입이 될 만도 한 거고, 지금 말하면 생각난 건데 브랜드 검색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브랜드 충성 고객이 있다. 그래서 자기 자사가 검색량도 좀 되는데 재구매율이 되게 높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충성 고객이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어디로 딴 데로 유입 뭐 하지 않고 이제 바로 이제 브랜드 검색 광고를 통해서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좀 검색 광고를 집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브랜드 검색 광고까지 확인해 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유형은 신제품 검색 광고입니다. 네. 또 신제품 검색 광고는 이제 우리 브랜드에서 신제품이 나왔다면 진행할 수 있는 광고 유형인데요. 신제품 검색 광고는 대신 출시한 지 180일 이내의 신제품에 한해서 관련된 일반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검색 결과 상단의 자사의 신제품이 노출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데요. 실제로 브랜드를 소유한 집행이 가능하고 광고 집행 기간은 일주일, 7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신제품 검색 광고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키워드 그룹 단위로 매주 입찰 경쟁을 하는데요. 이런 입찰 경쟁을 통해서 광고비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초반에 적정 입찰가를 찾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검색 광고 유형인데요. 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한정 광고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니까 노출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해당 키워드를 했을 때 이렇게 최상단에 광고가 뜨게 돼요. 그래서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신제품인데 좀 많은, 그러니까 급하게 뭐 좀 많은 유저들을 불어모으고 싶고 좀 홍보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확실히 좀 효과적인 광고가 될 수 있겠죠. 저 댓글이 달렸어요. 안녕하세요. 이커머스 말고 서비스 플랫폼 쪽도 네이버 SE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캠페인 구조를 어떻게 짜면 좋을지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플랫폼이라는 게 좀 구체적으로 어떤 플랫폼인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지 네이버 좀 구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짤 수 있을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플랫폼인지, 그래서 이게 쇼핑 검색에서 지금 활용을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파워링크에서 이제 뭐 서비스 플랫폼이라니까 아무래도 파워링크 영역일 것 같기는 한데 좀 그런 건지 좀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을 추가적으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너무 많은 업종이 있고 너무 많은 이런 플랫폼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플랫폼 미리 캔버스라는 곳에서 키워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미리 캔버스라는 곳에서 키워드 광고를 하고 있고, 플랫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너무 이게 조금 폭넓은 질문이라서 한번 저희가 뭐 자사 사이트를 확인을 할 수 있다거나 그러면 좋을 것 같아서 요거는 저희 전화번호나 이메일로 뭐 지금 운영하시고 있는 서비스랑 지금 현재 광고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효율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지 좀 확인을 해주셔서 저희한테 추가 전달을 주시면은 한번 저희가 전화 상담이든 이메일 답변이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검색 광고에 대해서 좀 포괄적으로 설명은 해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4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설명을 했죠. 파워링크, 쇼핑 검색, 그리고 브랜드 검색 광고, 그리고 신제품 검색 광고. 그래서 이렇게 4가지 폭넓게 준비한 사항은 저희가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유니콘 힐러님처럼 뭐 질문이 있으시면은 질문을 해주셔도 좋고, 뭐 추가적으로 상세하게 좀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연락을 주셔도 되고.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좀 폭넓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좀 기본적으로 어떻게 시작을 하면 좋을지 막막하시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좀 더 정확하거나 세부적인 정보가 조금 궁금하시거나 집행 관련해서 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위에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그리고 저희 추가적으로 질문을 좀 받아보고 없으면은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기는 합니다. 그 서비스 플랫폼 쪽에서 네이버 SA 조금 더 이거는 저희가 진짜 개인적으로 좀 상담을 도와드리고 싶은 건이라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담 빠르게 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저희가 그러면은 네이버 검색 광고 오늘은 좀 포괄적인 내용으로 했으니까 이제 지수 마케터님이랑 그 다음에는 저희 뭐 세팅하는 방법, 그리고 진짜로 마케터들이 키워드 확장 어떻게 하는 건지 조금 전략적으로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으면 확실히 도움이 될 것 같죠. 이게 네이버 검색 광고가 되게 큰 매체이고 많은 유저들이 활용을 하고, 심지어 광고주님들 보면 직접 세팅하고 직접 관리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좀 그렇게 해서 좀 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되게 정교한 차이로 퍼포먼스 개선이 되는 게 있고, 그리고 되게 성과가 확실히 달라지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 집행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한번 점검차 문의를 주시면서 뭐 잘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개선 방향을 어떻게 하면 또 다른 마케터마다 시각은 또 다르니까 한번 그렇게 점검차 연락을 주셔도 뭐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은 여기쯤에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2탄으로 또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광고 퍼포먼스 1팀 권소영 마케터, 유지수 마케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